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북한 이 2가지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Inflation rises 7% highest since 1982.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7% 오르며 198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지표가 나온 겁니다. 이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를 실었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 전월 대비 0.4%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전망치를 살짝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주거비와 중고차 그리고 식료품이었습니다. 전체 CPI에서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년 동월보다 4% 올라 2007년 이후 최대폭 상승했고요. 코로나 이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7%로 치솟았습니다. 중고차와 함께 지난해 인플레이션의 양대 원인으로 꼽혔던 에너지 가격이었죠. 다만 에너지 가격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CPI 수치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부족 상태인 노동력 공급이 연말부터 시작된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더욱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비용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들은 일손을 채우느라 급여를 올리면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씀씀이가 커졌고요. 상당수 기업은 불어난 인건비를 소비자들에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배경으로 시장은 물론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는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르면서 물가 상승폭이 커졌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임을 앞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청문회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북한에 대한 보도입니다. U.S.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ns. 미국이 북한 인사를 제재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외신 통해서 자세히 보시죠. 미국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 주목됩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요.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대부분 북한의 국방과학원 관련자들인데요. 국방과학원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요. 2010년 이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에 손짓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제재 조처가 향후에는 또 북미 관계와 또 비핵화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이 미치는 핫한 키워드 2가지 만나보셨습니다.